네, 예상대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, 8일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지난 3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 때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이후 2달도 안 돼서 실현이 된 셈이 됩니다. 정부는 한일 셔틀 외교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. 네, 이 시간 일본 현지에 계신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 대학 인문학부 준교수 연결해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함께 일본 내 여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 기시다 총리가요 직접 밝혔어요. 7일에서 8일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요.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? 일본 보도에서도요, 마찬가지로 그 속보로 그 보도를 하고 있고요. 예.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것까지만 보도가 되는 상태입니다.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다 정도 보도. 네.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방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보도도 혹시 있습니까? 네, 일본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예. 그렇게 실제로 방문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. 그거를 기대하는 좀 분위기가 네. 있습니다. 그 일본 언론 분위기 중에서 또 궁금한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? 네, 그 전반적으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다만 그 힘의 논리 로만으로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좀 있긴 한데요. 그래도 일전적으로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그 억지력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그런 보도.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요.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아베 전 총리가 방한한 지 5년 만이고요. 셔틀 외교를 본다면 노다 전 총리 방한 이후 거의 12년 만인데요. 이 셔틀 외교 복원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노다 정권이라는 것이 일본에서의 민주당 정권 시절이었고, 지금의 자민당 정권으로서는 뭐 예전에는 있었지만, 다시 새로 그런 한일 관계를 개성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이 샤틀 외교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번에 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점이 당겨진 것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. 네. 원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에 방한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앞당겨졌거든요. 여기에 대한 네. 배경은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? 보도로 나오는 것은 딱히, 뭐, 여러 가지 추측은 있긴 있는데, 네. 딱히 없는데, 제가 예. 봤을 때는 아마,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, 보고, 한일 관계도 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,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예. 그리고 그 G7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은, 여러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, 또 한일 관계가 또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따로 회담을 가지게 되면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. 그런 계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기시다 총리 방한 기간 중에요. 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등 과거사 사죄 부분을 포함해서 일본 정부의 여러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거든요. 일본 네. 언론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? 사실은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일본 정부가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.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 예, 예.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일본 언론 그리고 여론의 관심의 대상으로 봤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그 여론은 뭐 65년에 이미 끝난 문제 뭐 이런 개념이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만큼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나라는 과거사의 언급이나 사과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. 여기에 대해서 일본 그 보수 우익 세력들의 견제와 압박도 분명히 있겠죠.
네, 뭐 당연히 그런 그 정치적인 세력의 힘이라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일반적인 여론도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미 끝난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인권 문제로 보지 않고 약간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는 그런 문제로 보기 때문에 조금 한국과의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 총리가 최근에도 이 유태인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요. 계속 끊임없는 사과를 하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 여론이 있을 것 같거든요. 물론 일부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. 일부 사람 뭐 또 예전부터 일본의 전쟁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전반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문제를 국가 간의 문제라고만 보고 인권의 문제다라는 관점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 이번에 기시다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? 이것은 뭐 역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것처럼 일본 그리고 뭐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3개국의 안보 관계 관계 그런 것을 뭐 주로 그 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요, 그 워싱턴 선언, 핵 협의 기구도 만든다, 이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역시 일본은 그 비폭 국가라는 예, 예. 입장도 있어서 음,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쟁 반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, 예. 이번에 핵무기를 비롯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로 안보라는 거를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. 네. 일본 내의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지금 일본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여기에 대한 배경 또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이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보기는 보다는요, 회복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전에 그 아베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 종교단체와 자민당의 관계 문제, 뭐 이런 부분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 조금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잠잠해지면서 회복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달 중순 19일부터요,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열리잖아요. 네. 여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, 그와 관련된 보도가 있습니까? 네, 아직 거기까지는 그런 활발한 보도가 있지는 않은데, 네, 네. 당연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여론들이, 그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 대학 인문학부准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